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글로텍, 한국인프라 BIM으로 구성된 빔 이노베이터 팀의 인프라 BIM 최일환 이사입니다. 먼저 BIM 현업에 계신 최고의 기술자분들과 함께 경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K빔 기술을 통한 건설 전과정 빔 활성화 실현의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의 토목 설계 환경에 부합하는 자체 개발 서드파티 및 애드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 기반의 설계 빔 구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빔 기반 설계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빔 기반 공사 관리 기법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화 기반의 설계 빔 구축입니다. 빔 수행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는 빔 이그제큐션 플랜 BE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공된 LOD 200 모델과 추가 데이터를 토대로 LOD 300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두 가지의 설계 변경 주제에 대한 빔 기반 설계 검토, 수량 산출, 공정 검토, 기성 관리를 과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건설이 ISO 19650을 획득하여 품질 체크리스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참조하여 빔 성과품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협업 절차나 빔툴 사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며 목표한 설계 성과품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 개발 서드파티와 애드인 프로그램을 통한 BIM 설계 고도화입니다. 11.3D의 지층 생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32공의 보링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관법을 적용하여 지층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층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공 중 집안 조건 변화 시 보링 데이터 수정만으로 지층 모델을 간편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토공 구간은 오토데스크 서브 어셈블리 컴포즈를 활용하여 도로 표준 횡단에 대한 PKT를 코딩하고 이를 11.3D 도로 선형에 할당하여 코리더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구조물의 자동 모델링 기술입니다. 레빗과 연결된 비주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다이나모를 활용하여 교각, 교대, 복양형 객체를 도로의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에 맞춰 자동 배치해주는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LOD 300의 교량 빔 모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터널은 제공받은 LOD 200 모델과 내역서의 패턴 연장 및 지보대 수량을 분석하여 표준 지보 패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집안 조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패턴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자동으로 빔 모델이 생성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실무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와 시공 단계의 다양한 업무에 빔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속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체별로 WBS 및 OBS 코드를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도로 구조물에 적합하며 과업 참여자들 간의 활용 경험이 풍부하여 빔 기반의 협업이 용이한 국토부와 건설연에서 마련한 도로 및 하천 분야의 WBS, OBS 코드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수의 객체의 WBS, OBS 코드를 자동으로 할당하기 위해 다이나모를 활용한 WBS, OBS 자동 할당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빔 객체의 속성 정보를 4D 시뮬레이션 및 내역 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빔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속성 정보의 입력은 수동으로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델 레이어에 코드명을 부여하고 다이나모를 통해 WBS, OBS 코드와 속성 정보를 객체에 단시간에 입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체 토공 구간을 5구간으로 분할하였는데 토공 한 구간의 경우 수초 이내로 속성 정보가 부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국산화 자동화된 빔 기술을 바탕으로 LOD 300 수준으로 상향하였으며 인프라웍스를 통해 통합 모델링을 제작하여 시각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프라웍스를 통하여 조도 분석, 교통 시뮬레이션,
유형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빔 기반의 수량 산출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적표 작성을 위해 자체 개발 프로그램인 큐브빔을 활용하여 암층별 모델 분할 및 속성 정보 입력을 자동화하였습니다. 토공 솔리드를 선형 기반 연직 방향으로 슬라이스하여 토공 객체당 20m 체인으로 분계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빔 기반의 수량 산출은 엑셀의 애드인 프로그램인 셀빔을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분할된 빔 모델을 엑셀에서 셀빔으로 IFC 파일을 임포트하게 됩니다. 셀빔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빔 데이터와 셀 수량을 연동하여 토적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된 셀의 수량을 오른쪽 빔 모델 탭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어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엑셀 기반 뷰어 개념으로 무거운 모델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수식이나 CAD 면적 기반의 수동적인 수량 산출서를 빔 기반의 수량 산출서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액 경연에서는 빔 기반 터널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였고 패턴별 단위 수량 및 BOQ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확장자인 엑셀을 기반으로 빔 툴이 없더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계 변경 사항 발생 시 연동된 모델 업데이트를 통하여 수량 변동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연의 핵심인 터널과 교량 설계에 대한 빔 기반의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터널부 시점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터널 1구간의 경우 지반 조사 결과 풍화대가 발달하여 토사층 심도가 2에서 3m 깊어지는 것을 가정하여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터널 앞 절토 사면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지층 보강 기법을 통해서 역전 현상 없이 변경 지층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층을 기반으로 갱구부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토사층 층고가 깊어짐에 따라서 터널 구조물의 안정성과 갱구 사면의 형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엑셀 기반의 터널 변경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델과 수령을 연동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갱구 사면에서도 3차원 빔 모델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풍화대가 깊어질수록 사면의 원호 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떨어지므로 대절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문벽 설치와 수평 배수공을 설치하여 설계 변경안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착 터널 바닥 지지력을 확보를 하며 갱구 사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터널 시점을 10m 앞으로 당겼고 개착 터널을 5m 연장, 나툼 터널의 경우 패턴 6을 12m 더 연장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빔 모델 기반으로 수량 산출서를 추출하여 PM/PM의 빔 연동 내역 검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초 변경에 대한 공사비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반 조건이 불량해짐에 따라 당초 대비 변경안의 공사비는 2.9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세 공정표 기반의 4D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점부의 공기는 21일 증가하였으며 전체 터널 공정은 8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당초와 변경안에 대해서 조도 분석을 실시를 하였으며 당초에는 빛이 터널 안쪽까지 비춰주지 못했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사면 기울기 완화로 빛이 잘 들어오게 하여 시점부의 블랙 아이스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연 주제 2부터는 현대건설 황정욱 책임님이 발표를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빔 이노베이터 팀의 황정욱입니다. 설계 변경 주제 2 이디교 주탑 하부 기초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저 암층이 설계안보다 10m 아래에서 발견됨에 따라 우물통 기초를 말뚝 기초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빔 기반으로 저희가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가 원안 대비해서 약 6억가량 절감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역 단가를 분석한 결과 노무비와 경비 절감액이 직접 공사비 절감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의 특성상 저희가 빔 설계비를 말뚝
기초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만 1억가 그냥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억 정도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빔으로 최적 공정 계획을 수립한 결과 물량장 규모의 축소와 현장 타설 말뚝 공정 세분화를 통해 크리티컬 패스인 주탑 1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기 53개월에서 47개월로 6개월가량 공기가 단축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성적 개선 효과는 콘크리트 타설 및 운반 수량 최소화가 되었고, 소형 장비 사용, RCD 같은 소형 장비 사용하고 PC하우스를 적용해서 시공 안전을 향상시켰고, 하천의 수질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공 중의 지층 조건 변화는 사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인프라 BIM에서는 3D 지층 모델을 기준으로 말뚝 객체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빌 3D 기반으로 개발해서 활용 중이었는데, 마침 이번 설계 변경 상황에 저희가 적용이 가능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말뚝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빔 기반의 시각적 설계를 지원해서 설계 변경 및 물량 정산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근본 경연을 통해 저희가 실정 보고서 1식을 빔 기반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특히 빔과 연동된 엑셀 기반으로 작성한 수량 상근과 집계표를 비롯해서 빔 기반의 내역 작성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내역서, 그리고 공정 데이터와 연계한 4D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량 증감, 공사비 증감, 공기 증감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량 산출 작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엑셀을 저희가 빔과 연동시켜주는 셀빔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빔 기반의 수량 산출 업무 환경을 구축을 했고, 빔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도 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빔 기반의 개방형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수량 산출 업무를 간소화하고, 빔 오소링 툴에서 제공하는 수량 일람표 추출 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셀빔을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빔 툴의 활용을 어려워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빔의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경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빔 기반의 내역서 작성과 기성 관리를 위해 글로텍에서 개발한 PM by PM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내역서 및 단가 산출 기준에 근거한 빔 기반의 내역 성과품을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OBS 기반으로 수량이 집계가 되면은 내역 항목이 자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역 항목 중에 2차 수량이 필요한 경우는 연동 수량 개념으로 수량값을 이제 할당했고요. 이후 내역 항목별로 제노경 단가가 할당이 되고, 각각의 내역 항목은 이제 1위 대가와 단가 산출서가 연계돼서 기존의 내역서와 동일한 형태로 성과품이 제공됩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최종 내역서는 설계 변경 전의 내역서와 비교가 가능하고, 공사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 항목을 빔 모델과 함께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 변경 과정에서는 공기 증감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되는데요. 실제적인 크리티컬 패스 분석이나 여유 공기 산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MS 프로젝트와 같은 공정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S 프로젝트를 나비스웍스와 동기화를 시키고 빔룸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시공 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한 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가설 장비 전용 계획이나 작업조 동원 계획 등의 아이디어를 MS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크리티컬 패스를 계산해 본 후 나비스웍에서 공정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했습니다. 설계 변경 주제 2는 충돌 방지공을 설치해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에서 좀 활용되는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내역 작업을 좀 간소화해 봤습니다. 즉 제품 형태의 시설물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적용할 때 제노경 단가 정보를 이 라이브러리에 미리 할당시킨 다음에 빔 모델을 구성해서 PM by PM으로 적용시키면은 공사비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규격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제조사가 빔 라이브러리에 내역 정보를 포함시켜서 설계사한테 배포를 하고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서 설계 모델에 이 라이브러리를 반영하면 시공 단계에서 빔 기반으로 설계 변경 작업을 좀 간소화할 수 있고 향후에 자재 조달이나 유지 관리에도 빔을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빔 기반의 공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 기반의 협업 체계는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한 빔 360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제공받은 LOD 200 모델의 정보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확보할 수 있었고, 빔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 구조나 집안, 공정,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저희 빔을 활용한 협업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빔 360은 일반 오피스 문서의 열람이나 편집이 가능해서 빔 데이터 이외에도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종 문서나 도면을 공유하고 이슈 생성이나 리비전 관리를 수행해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정보 종합 관리 플랫폼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빔 접근성을 저희가 향상을 시켰고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빔을 활용하는 사례가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빔 기반 공사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빔 기반의 시공계획 통합 검토 및 최적화 프로세스입니다. 셀빔과 함께 엑셀을 활용해서 작업별 주요 수량을 집계하고 이에 대응하는 빔 객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조를 편성했습니다. 이후에 MS 프로젝트나 프리마벨라 6 같은 공정관리 프로그램에 작업조 편성 계획과 작업식 기간을 반영해서 크리티컬 분석 및 장비 유용 등을 검토하고 플로팅 크레인, 폼 트래블러 이런 대형 장비로 시공되는 작업들은 저희가 푸조를 활용해서 세부 공정 사이클을 최적화하고 VR과 AR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업 중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공정 데이터와 동기화된 나비스웍스를 활용해서 전체 공정의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국내 기성 내역 체계를 지원하는 K빔 기반의 기성 관리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빗에 객체별로 이 기성률을 입력을 하고요. 이를 셀빔으로 집계해서 금해 계획 기성고를 산출을 합니다. 이후 이 기성률이 입력된 레빗 모델을 CDE에 공유해서 발주자가 객체별로 기성률을 검수하게 되고요.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로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로 현장에서 모델을 열람하고 직접 현장의 실시공 현황을 보면서 기성률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성률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이슈 생성 기능을 통해 기성률을 조정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코멘트를 남겨서 시공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에 항목별로 기성률이 확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PM by PM으로 기성 내역과 2차 수량을 산출해서 최종 기성 내역을 생성하고 기성 청구서 작성에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빔 활성화를 위해 특히 이제 기성 관리 업무에 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빔 성과품의 계약 서류 인정이 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수량을 변경하는 이 정산 보고라든지 계약 수량이나 단가를 변경하는 설계 변경 같은 업무가 계약 서류인 이제 설계도, 도면하고 수량 산출서, 내역 서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환빔이 구축돼 있더라도 기성 관리 업무에 빔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면 빔이 활성화돼서 기존의 도면이나 수량 산출서, 내역서가 아닌 전면 빔 성과품이 이제 계약 서류로 인정이 되면 정산 물량 산정이나 산출이나 설계 변경, 기성 청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면 빔 성과물을 활용해서 물량 산출이나 내역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업계 전문가들이 차제의 중지를 모아 전면 빔을 조기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빔 이노베이터 팀의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DLENC의 김동욱 차장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여주신 게 이제 QA, QC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요즘에 BIM 성과품에 대한 품질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QA는 이제 QC의 상위 개념으로서 프로세스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제 QC 같은 경우는 QA의 하위 개념으로 이제 성과품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각각의 사례, QA, QC에 대한 사례 몇 가지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공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QA, QC를 하듯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구분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어떻게 보면 그 성과품에 대한 검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품의 그 완성도죠. 어떻게 보면 그 완성도라든지 모델링에 미스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대부분 아무래도 전환빔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레퍼런스로 삼았던 설계가 잘 반영이 됐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라고 하면은 사실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예.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사실 크게는 못했고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사실 물량 검토 위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원설계의 경우에는 내역서상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제공된 그거를 집계했을 때 이제 잘 된 그 반영돼 있는지 확인을 했고 마침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었습니다. 예. 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의 김영입니다. 그 물량 산출을 특이하게 셀빔이라고 이제 레빗 애드온을 쓰셨는데 사실 이제 빔 기반 수량 산출이라고 하는 게 직접 산출되는 것도 있고 간접되는 것도 있고 새로 뽑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레빗에서 엑셀로 가져갔을 때 그런 수작업들을 얼만큼 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레빗에서 셀빔이랑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모델이 바뀌었을 때 양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좀 기술적인 거라 저희 인프라빔에서 한국 인프라빔에서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저도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기존의 업무하는 방식을 이제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서 이제 좀 그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셀빔이 결국에는 엑셀에 레빗에 있는 물량 데이터를 엑셀로 끌고 오는 건데 저희가 결국에 설계를 할 때도 도면에서 주요 수량만 이제 산정을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연동 수량이나 2차 수량은 엑셀에서 이제 다시 재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엑셀에서 재계산하는 그 수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 주요 수량 부분만 레빗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역서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량들을 이제 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현업에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활용해도 될 정도로 좀 좋은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그 셀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레빗에서 그 IFC 파일로 추출을 해서 거기서 엑셀 기반에서 바로 임포트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도로 프로젝트다 보니까 도로 공사에 맞는 빔 그 LOD 수준과 그 수량 산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토대로 자동 수량과 연동 수량, 수동 수량이 있는데 자동 수량의 경우 다 빔 모델을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빔과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방향으로만 되고 업데이트해서 다시 이렇게 갱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도 빔을 하고 있는데 빔을 한 14년, 15년 됐죠. 저희 공사에서도. 근데
제가 조금 다소 아쉬웠던 게 아까 앞전에도 그 질문을 좀 드릴까 했는데 지금 이노베이터 팀 같은 경우에는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이 KG 로드부터 해서 글로텍에서 개발하신 PMX PM, 뭐 큐브 BIM 다 좋은데요. 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꼭 한 개만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마지막 종국에는 이거를 빔 매니저분들이 작성을 해서 그들만의 만족감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종국에는 의사결정권자인 뭐 국토부나 발주처가 원도급사가 이거를 원활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특정하고 싶진 않아요. 좋으면 좋아요. 뭐든. 근데 마지막에 종국에 의사결정을 해서 성과품으로 보여줄 때 그 비어 또는 뭐 CD라고 뭐 표현하고 뭐 등등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나요? 이거는 만들었다는데,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은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CD밖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발주처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 플랫폼이나 뭐 이런 툴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D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좀 정보들을 많이 좀 쳐내서 가볍게 본다 그러면은 3D PDF를 저희는 또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2D 성과품을 이제 발주처에 납품하는 거하고 대응했을 때 이제 제일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AD 도면에 이런 레이어라든지 이런 정보를 굳이 안 봐도 되는 상황이면은 PDF로 납품하듯이 이제 3D에서도 빔 모델에서도 속성 정보가 그다지 필요 없으면은 형상만 보는 용도면은 그냥 3D PDF를 드리는 게 맞고, 별도의 이제 그 오소링 툴이 없는 그 기관이나 이제 감독관님들이 이제 뭐 좀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그때그때 업무 협의 때문에 필요할 때 봐야 되겠다 하면은 저희가 클라우드에 최대한 업로드를 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예. 다양성도 좋고 한데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 오토데스크사 빔 360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공정기성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이 내역이 중심이거든요. 수량하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내용 정보하고 도면하고 이원화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CD에 올라봐야 모델링을 보지만 그거하고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예. 그거에 특화된 게 또 있으신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저도 좀 셀빔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게 자체 이제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영국에서 판매한, 영국 회사에서 개발해서 판매한.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쓰고 계시면 아까 보니까 셀빔을 이용을 하면은 일방향이라 그러셨잖아요. 셀빔의 정보가. 근데 제가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빔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엑셀에서 수량을 변경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빔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빔을 변경해야 빔 자체에서 이제, 변경을 해야지 그냥 다시금 변경된 게 엑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용어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모델링의 안정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양방향에서 막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소링 툴에서 일방향으로 바뀌게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셀빔의 강점은 그 모델에 있는 수량을 어쨌든 엑셀로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편하게 좀 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 수량은 남겨놓고 본인이 뭔가 필요하면 거기에 할증을 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원하는 수량을 낼 수가 있어서 저희가 현업에 적용하기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질문드리지만 그 시각화를 좀 보여주셨는데 네. 그 5D 측 기성하고 연결되는 어떤 시각화는 좀 자료가 좀 있습니까? 저희 뭐 사실 이번에 5D는 좀 저희 제일 부족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현장에서는 5D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누적된 이제 공사비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사실 예전에도 이제 S 커브로 해서 공정표에 S 커브로 그려서 이제 했는데 그런 거지. 그 안에 이제 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비용이 집중되고 어느 부분에 이제 뭐 절감 부분이 보이고 이런 거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사실 그냥 그 제 지금 생각으로는 가상의 기성 그 내역을 달별로 빠르게 만들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좀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4월달 기성을 만들고 5월달 공정 WBS나 뭐 이런 공정 프로그램에 있는 그 시간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은 특정 달에 어떤 부분에 이제 공사비가 몰리고 특정 달에 이제 어떻게 그 가격의 비중이 변동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공사 계획 수립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직 그렇게는 또 해보지는 않아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삼성물산의 김현성 프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WBS라고 하는 이 공정 그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잖아요. 이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 내역 붕괴를 해서 코스트를 갖다 붙이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기성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모델 가지고 이러한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는 시공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가 자체가 저희가 이 모델 하나 객체에 붙는 이 단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지 굉장히 많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그 프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접근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에서 보여주실 때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제노경을 갖다 붙인다고 하셨는데 그게 WBS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사실은 그 고민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회피하기 위해서 재래식으로 한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량 중심으로 해서 WBS는 신경 안 쓰고 수량 중심으로 해서 그때 수량을 집계해서 이제 사실 공사비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랑 상관없이 수량만 나오면 그 제품에 할당되어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를 활용해서 그냥 지금 현행 그 내역서에 공사비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뭐 그 특정 작업이죠. 액티비티에 할당된 비용이 얼마냐 산정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운, 저희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예.